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3월 1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어쩐지 그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이지만 조금 진정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뉴욕 시장은 그 FOMC의 금리 인상이 뭐 어쨌든 가셔야됐죠. 그리고 그 중국 선전시에 대한 봉쇄가 또 다른 이제 그 물류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 등으로 해서 나스닥이 그 2%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권 주식들이 그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들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다우 지수는 보합을 보였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된 나스닥은 하락을 하면서 그렇게 시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코스피 시장이 출발부터 0.5%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굉장히 불안한 출발을 했고, 또 중간에 추가적인 하락을 하면서 1% 이상 그렇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폭을 종가 무렵에 좀 좁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시간이 흐를수록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장 시작서부터 장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매도폭을 늘려가면서 매도 우위에 섰고, 개인들만 매수에 나서는 어제랑 거의 똑같은 유사한 그런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부 그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하고 금융투자는 계속 그 파는 쪽에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기관 뭐 토탈로 보면 종가 무렵에 그 기관이 코스피에서 조금 사준 것처럼 표시가 돼서 나오지만 그건 이제 연기금이 좀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사고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6,772억을 팔았습니다. 6,772억.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은 6,06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38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기금이 조금 사서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종가는 2621.53포인트로 끝남으로 해서 어제보다 1% 가까이 0.91%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시장도 한 0.2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 코스닥은 그 어제에 비해서는 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뭐 많이 이렇게 밀린다기보다는 중간에 좀 이렇게 반등도 하면서 보합권에서 어떻게 좀 자리를 잡아보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뭐 이렇다 할 그 주가의 회복보다는 그냥 보합권 유지하는데 뭐 최대한 힘을 썼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오후 들면서 조금 그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도세를 조금 줄이는 것 같은, 주춤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인 반면에 기관들은 뭐 계속해서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370억을 순매도했고요. 어제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기관들은 232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만 643억을 순매수했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오늘 871.22포인트로 끝나면서 어제보다 0.14% 밀리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 홍콩 지수가 아주 나빠요. 홍콩, 여러분 이제 그 홍콩 H 지수라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이거를 이제 H 지수를 추정 지수로 하는 우리나라 ETF도 많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쪽에 걸은 분들, 쉽게 얘기해서 고버스 걸은 분들은 굉장히 좀 이익이 날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같은 방향으로 건 분들은 오늘 손해가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홍콩 H 지수는 우리가 그냥 HSCEI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는데 항생 차이나 엔터프라이시스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 본토에서 이제 발행되는 그 주식이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고 홍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그 주식들을 우리가 H 쉐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H 주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시가총액하고 거래량 등을 따져서 40개를 추려가지고 그것들로서 구성하는 게 이제 홍콩 H 지수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제도 7% 이상 하락을 했고 오늘도 뭐 오전에 장중에 7%가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지선인 지수를 6,500을 이제 깨버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의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이제 투매다 이렇게 그런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홍콩 항생 지수도 오늘 거의 4.58% 하락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뭐 전 세계 시장이 이거 영향을 받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과의 충돌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홍콩 주식들의 ADR 상패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충격을 준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의 재확산, 그래서 뭐 선전시 같은데 이제 봉쇄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이 홍콩 H지수의 흔적들을 보면 2007년에 67.8%가 하락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2015년도에 45.5%가 하락했고, 근데 이번에 2022년에 45.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매도 형태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게 주변 시장 분위기를 아주 나쁘게 만듭니다. 오늘 이제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가 0.15% 상승을 했지만 뭐 항생도 4.69%, 대만도 1.95% 이렇게 다 하락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따지고 보면 이 홍콩 H 지수의 하락이 상당히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보면 오늘 이제 우리 시장은 늘 점검해 보기로 한 시가총액 1, 2, 3위인 삼성전자, LG 에너지솔루션, SK 하이닉스 모두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삼성전자도 700원 빠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4,000원 빠지고 하이닉스는 3,500원 빠지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가총액 큰 세 종목이 저렇게 이제 비틀대니까 지수가 좋을 수가 없죠. 예, 지금은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가운데서 조금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었던 거는 금융권 주식이에요. 은행이나 이제 보험 같은 거. 이건 당연히 이제 어제 미국 10년 국채금리가 2%를 다시 이제 재돌파했잖아요. 그러니까 FOMC가 곧 이제 발표를 하는데 뭐 얼마 발표하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미 이제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된 거죠. 이렇게 되고 또 파월 의장도 그동안에 25bp 0.25%포인트 올리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은행이나 보험들 이런 이제 금융권 주식이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뭐 이게 막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간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제 가끔씩 이게 점점 나아지면서 이렇게 될 텐데 리오프닝 관련주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근데 이게 유가가 일시적으로 조금 진정되는 것 같이 느낌이 왔잖아요. 어제 조금 밀리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공주 또 여행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부각되고, 또 아시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지고, 또 항공사들도 또 외국에서도 동남아 이제 여러 여행지도 그렇고 그냥 격리 없이
바로 여행객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런 이제 국제선 운항이 자꾸 재개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또 의류도 OEM 하는 그쪽이 이제 이런 이제 리오프닝 관련 때문에 혜택을 보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환율까지, 그러니까 환율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상대적으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원자력 관련입니다.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은 뭐 그동안 많이 올렸고, 이것들은 이제 큰 거라 이제 공매도 세력이 좀 이제 공매도 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 윤석열 당선인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건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어쨌든 간 원전에 의한 발전율의 퍼센티지를 30% 유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얘기하는 한율 3호기, 4호기, 이거 이제 공사 재개도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원장으로 발탁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 탈원전 계획에서는 궤를 같이 했어요. 이거는 이제 탈원전 폐기한다. 이런 이제 공약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된 것들이 일부 오늘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시장 얘기를 이제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뭐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길어지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또 말씀드리는 저도 힘들고 뭐 그렇지만, 지금 이제 상황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상황,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을 그래도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유가나 이제 원자재 같은 거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진정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이 문제를 일으켰던 근원적인 이유 있잖아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문제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4차 회담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2시간 만에 그만두고 다시 하기로 했다. 옥신각신, 이게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실마리는 찾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는 종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현재로서는 없어요. 그냥 바람이 있다면 빨리 이제 전쟁을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들려오는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또 이번에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미국이 또 하나 알아낸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푸틴이 한 짓을 이런 거를 시진핑이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미국은 가질 수 있어요.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푸틴의 생각대로 해서 그냥 3일 만에 우크라이나 수도가 함락되고 그냥 모든 게 종결돼 버렸다. 이러면 시진핑도 가만 안 있을 거죠. 대만 해협에서 또 잡음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미국은 이번에 좀 선제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단도리를 좀 쳐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난번에 이제 며칠 전에 얘기가 나왔던 홍콩 주식 ADR에 대한 상패 얘기도 일종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흐름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중국한테 엄포 놓는 거죠. 그래서 사실 중국도 지금 되게 애매모호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제 놀라고 있는 게 러시아군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줄 몰랐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도 유럽 이제 탐방하고 이런 게 뭔가 이제는 힘을 미국 쪽으로 이제 이런 기회에 끌어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선전시가 이제 봉쇄가 됐는데, 이게 이 도시가 IT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나쁜 요소까지 더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FOMC가 곧 이어서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 FOMC 금리 인상 발표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25bp냐 50bp냐 이 차이만 있을 거지만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그게 발표가 되면 이게 이제 뭐 시장이 막 기다리던 뉴스가 아니잖아요. 시장에는 분명히 좋은 뉴스는 아니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시장이 그 이슈를 소화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이벤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 나가야 될 건데 또 불구하고 지금 이제 다른 상황들이 시장을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보면 지금 이런 그러니까 악재투성이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시장이 이제 점진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 그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거를 봐도 다 불안정해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상태도 불안정하고 홍콩 문제도 어떻게 해결될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은 뭐 계속 그런 거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니켈, 리튬 다 오르고 난리인데 그럼 뭐 2차 전지가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자재 문제, 그다음에 이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의 문제, 또 곡물가의 문제 이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쉽게 해결된 문제들이 아니에요. 물론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 빨리 끝나면 이거 그냥 확 눈 녹듯이 해결될 수 있죠. 오히려 그럼 시장이 그동안 어떻게 해요? 보복 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재로서는 그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그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그게 개선이 안 된다. 이것도 다 서로 지금 물고 물려서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겠느냐 이거죠. 그럼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수급 불균형이라 얘기하는데 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잖아요. 오늘도 팔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속해서 팔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시장 설명을 해드렸지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러시아가 침공한 날로부터 코스피에서만 외국인들이 그 사이에 2월 2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5조 8천이 넘게 팔았단 말이에요.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일련의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돌아서서 산다는 시그널을 가시적으로 읽을 수가 없으면 그러면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야 이거 싸니까 사야 되겠다 덤썩 이렇게 사기는 상당히 부담 가는 시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단순한 반등 있잖아요. 그동안 뭐 며칠을 계속 빠지고 뭐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빠졌으니까 반등 한번 주지 않겠냐라는 거를 기대하고 매수에 나서기는 상당히 무모해 보이는 시장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을 노리고 매수에 가담하기는 어렵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반등 이외에는 기대할 수가 없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가는 사실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또 이게 잘 수성하는 거 있잖아요. 잘 안 깨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제 멘탈 관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은 지금 뭐 여러분만 물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 주식이야. 나만 물린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게 시간이 해결될 때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영원토록 할 전쟁도 아닌데 그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졌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해야 되느냐? 이거는 어떻게 잘못 보면 괜히 새로운 걱정거리를 또 만들어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가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뭐 전업투자처럼 뭐 하루 종일 그 HTS 바라보면서 뭐 그렇게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긴 사실 어렵죠. 뭐 생업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가끔씩 뭐 들여다본다 그래도 그러니까 잘못하면 지금 오히려
주가가 좀 밀렸다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는 건 또 새로운 걱정거리를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40년 동안 경험을 해보면 이런 이제 악재만이 가득한 시장이잖아요. 도대체 긍정적인 걸 찾아볼 수 없는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데서 희망이 시작이 돼요.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속에서 봄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늘 그랬어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인내심의 차원인데 거의 끝까지 다 와서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의 끝까지 다 와서. 그래서 지금이 이제 그런 때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온통 시장이 악재투성이라는 얘기는, 시장의 봄이 가까이 있다라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 만들려면 덤썩덤썩 빠졌다고 마구 사는 거,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오히려 현금 갖고 있는 거를 그냥 더 갖고 계신 거, 그게 훨씬 나은 방법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황은 이렇게 정리하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